그래서 딱 프리고진을 갖다가 푸틴이 죽이고자 하면 프리고진은 젤렌스키하고 협상해가 둘이 한패가 돼가 그야말로 러시아를 상대로 같이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앉은 거예요. 앞으로 프리고진이 등을 돌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상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겠어요? 프리고진은 이미 젤렌스키하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하고 전투를 안 벌일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프리고진 편을 들었잖아요, 이번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딱 칼을 빼갖고 푸틴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내가 한번 참겠다 하고는 들어갔고 네가 약속한 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틴은 엿대버려요. 이제 고양이 목에 프리고진이 나서서 방울을 달았어요. 저게 고양이가 무서워가 아무도 방울을 못 달았는데 프리고진이 방울을 닫아버렸고 이제는 전부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세상에 반란 일으킨 자를 옛날 공적을 생각해서 다 사면해 주겠다. 예? 그러면서 잡아가 체포해서 죽여라 해놓고는 조금 전에 한나들도 지나지 않아서 사면해 주겠다 이랬는데 권위가 서겠습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저런 나라의 전체주의 독재자는요, 한마디로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면 그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히틀러가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미쳐갔지만은 그래도 히틀러는 권위를 유지하려 했고 마지막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푸틴 저거는 자살도 못하고 딱 찌질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극우화가 되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아조우 연대 같은 히틀러 세력, 극우 세력을 척결한다고 그 핑계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을 우크라이나가 다 잡아서 죽여라 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핵심 진위 부대가 진위 용병 부대 이름이 바그너 또는 와그너 부대. 와그너 시계가 왜 바그너 부대예요. 바그너라는 거는 히틀러를 상징하는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이 작곡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우를 척결하겠다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군대를 보내놓고 그 보낸 군대 이름이 바그너 용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혼란을 가지고 있는가, 의식의 혼란이 심한가. 러시아가 통째로 극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고진은 러시아 극우들의 일종의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프리고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흐무트라는 그 폐허가 된 소도시를 싸우는 척 하다가 막판에 프리고진이 점령했다고 인정을 했다가 또 말을 살짝 바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도 완전 점령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우크라이나가 크게 바흐무트를 갖다가 지금 뺏겼다라고 이렇게 하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저는 둘이가 붙어 먹었구나라고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내가 이걸 점령했다고만 해주면 나는 발을 빼고 웅크려서 푸틴을 겨냥할 거니까 너들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우크라이나에 부탁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프리고진 체면을 세워주고 바흐무트에서 프리고진이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요 둘이 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고진이 1000km를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서 100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푸틴이 항복해라고. 200km 앞에서 항복했잖아요. 만약에 500km로 갔다면 푸틴이 망설이다가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니까 점령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대도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프리고진이 그러고 나중에 러시아에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이번에 러시아 의용대나 또 지금 반푸틴 의용군이 전부 지금 이 프리고진 잘한다 했고, 심지어 호도로프스키라고 러시아의 최대 옛날에 과두 재벌이었고 최대 반체제 인사 니발리 세력도 다 프리고진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지금 이번에 그 푸틴의 힘을 반쯤 빼놓고 둘이 온갖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푸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프리고진이고 푸틴의 돈줄부터 푸틴의 힘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프리고진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이번에 푸틴이 엿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푸틴은 언제든지 두들겨 잡을 수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마 러시아 군부도 이제 푸틴한테 충성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이 러시아가 저 돈바스 지역에 저는 프리고진이 행방불명 미스터리다라는데 들어앉아 있어요. 지 부대 들어가서 그대로 앉은 거예요. 5만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러시아가 프리고진 잡으러 가면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썰어버리고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러시아 푸틴 부대를 싸우면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고진이 지금 푸틴한테 반기를 들고도 다시 우크라이나 내부의 점령지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프리고진은 손해본 게 뭐예요? 점령할 수 있는데 내 한번 참았다라는 거하고 러시아 시민들 대중 젊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바그너 군대에게 음료수 주고 초콜릿 주고 막 박수치고 환호를 했고 아무도 프리고진을 막아서지 않았고 체첸 그 옛날에 몇십만 명을 죽인 그 체첸의 또라이 독재자 가드로프만이 푸틴 편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리고진은 지금 무리하게 왕전 먹으려고 들다가는 문제니까 한 템포 죽여서 서서히 푸틴의 힘을 빼야 되겠다 하고는 지 캠프에 돌아가서 지 군대 유지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아프리카에 관계를 많이 해서 금강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프리고진과 젤렌스키는 둘이 연합군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미 흔들려버린 독재자를 위해서 무의미한 전쟁을 갖다가 지속하는 것이 전부 손해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할 이 목적 자체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신이 났지요.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은 어차피 푸틴하고 완전히 칼을 뽑아서 죽이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가 원수가 돼서 솔직히 말하면 푸틴이 힘이 모자라서 프리고진을 못 죽이는 거지 힘만 생기면 죽이려고 들고요. 그래서 프리고진도 이제 푸틴하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프리고진 연합군이 결국은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이제 푸틴한테 발을 빼면서 전쟁에서 서서히 물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상 끝나간다. 지금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에서만 사상자가 한 18만 명쯤 나왔어요. 그러다가 젊은 애들은 거의 다 도망가 버렸고, 지금 전쟁에 그 우크라이나에 한 15만 명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5만 명이 프리고진의 바그너 군대인데 그 프리고진 군대 5만 명을 빼버리면 15만 명밖에 없는데 그 15만 명 외에 러시아 본토에는요 그야말로 2류 부대, 3류 부대, 지역 방위군, 보안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푸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는 딱 뭔가 하면 과거 제정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 이 과정에서 보면요. 저게 민주공화국이거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자에 의해서 다스려온 아직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힘으로 공포로 이렇게 푸틴이 각 세력들을 겁을 주고 통제해서 끌고 오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푸틴이 힘없다는 게 세상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이게 뭐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거라 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먹고 몇 달을 끌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고 이번에도 보면 프리고진의 문제를 제대로 미국의 CIA나 이런 데서 미리 거병할 줄을 알았다면서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영국도 해석을 못하고 미국 전쟁연구소라는 데는 프리고진이 결국 제거될 거다. 실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 놈의 제거가 되고 실수를 해요? 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게 반란인데 반란을 일으켜놓고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돌아서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한마디로 푸틴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 서방은 서방대로 러시아가 끝난 체제구나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현타가 올 거예요. 요즘 말로. 아직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 동지나 우리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한테 세상을 보는 시각은요. 뭐 CNN에서 누가 뭐라고 뭐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보도하고 미국의 뭐 CIA가 어떻게 하고 영국의 무슨 뭐 국방부가 어떻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은 적어도 자기 기준으로 기득권적 시각이 아니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전부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프리고진이 어디로 갔을까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기는 돈바스에 들어앉았다니까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여차하면 우크라이나 가면 될 거 아닙니까? 5만 명 끌고요. 이번에 보면 반란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군부가 지리멸렬했잖아요. 반란군 중에서 우리는 프리고진 따라서 안 싸울란다. 프리고진이 와 푸틴한테 반기를 드노. 푸틴도 반란군들이 즉각 프리고진만 생포해서 넘기면 다 용서해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반란군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고 오히려 푸틴을 잡으러 갔잖아요.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결국 반란군이 더 프리고진한테 충성스러웠고 푸틴의 군대는 흔적도 없이 800km를 행진하는데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러시아 군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냐? 시진핑이고 그 다음은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국도 지금 중국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중국 공산당을요. 어느 순간에 중국 공산당도 러시아 군대처럼 심지어 푸틴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아무것도 아니게 묻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사회주의가 망하고 거기에 있던 핵심 국가들이 교묘하게 변행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 중공이 또 마치 민주화될 것처럼 하면서 살아남았고 그 자본주의 개방을 하면서 그러고 거기 기생해서 북한도 살아남았는데 사회주의가 망할 때 망하지 않고 목숨을 연장했던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러시아 사태가 러시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중국에도 저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은 북한도 중국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부속적인 형태로 같이 붕괴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거의 끝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푸틴이 이제 끝났다. 사실상으로 물리적인 수명을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연장하고 있지만은 길게 가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의 핵심적인 세력들이 이제 푸틴을 제거하려고 들 거다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